몸이 불편하신데, 저는 남상무 상임 고문님 보시면은 충남도당 위원장 하시면서, 청년같이, 그 바람 부는데, 깃발 들고, 앞에 서서,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또 건강이 좀 많이 회복하셔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당원으로 이렇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여기 이런 사주고 나가서도 여기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나가서 일반인들하고 이야기를 나가보니까 아주 국민들이 다 하나같이 지금 정치는 답답해가지고 민주당입니까? 국민당이에요. 전부 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좀 단합을 해서 여기에 정당이 있다는 걸, 보수의 정당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늦게 찾아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못하지만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이 당원들의 모임인데, 쉽지 않은 모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상무 상임고문님 건강하게 뵈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홍보의 날에 너무나 수고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하신 당원 동지님들께 정말 존경과 감사를 정말 드리고요. 전 당일에 좀 지역에서 자원봉사, 그 지역 행사 자원봉사를 오래전에 좀 약속했던 것들이 있어서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열심히 온라인으로 댓글로 응원 드렸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지역에서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 등이 좀 있는데요. 지역 주민분들 또 아시는 분들 계시면 그런 일때 향하시는 그런 지역 주민들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저희가 또 우리 공화당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너무 답답하시죠? 저도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답답한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정말 헌정사상 이렇게 반자유민주주의적이고 상권 분립을 정말 파괴하는 이런 정당은 정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직 자신의 당파적 이익만을 위해서, 또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국민들께서 이 4년 동안 일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이렇게 남용하고 잘못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뭔가 실제로 정말 놀랍고요. 저희가 이렇게 눈부시게 70년 이승만 대통령 건국 이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렇게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행패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더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께서 또 우리 당원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1월부터는 탄핵을 하기 위해서 장애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이제 선동, 언론을 통해 선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경찰총장과 중앙지검장까지 탄핵을 하겠다는 거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당으로서 역할을 이미 저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무리 그래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저희 국민들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반자유민주적이고, 상권 분립을 해체시키려는 그런 음모들이 반드시 꺾여질 거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저희가 정말 저희는 일반 국민으로서 정말 깨끗한 정치와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온 정말 선량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럴 때 더 깨어서 더 행동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양심적 자유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장 대표님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노력이 정말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더 확신하는 한 주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동성 커플 그 피보험자 건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계와 많은 가정과 인류의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염려를 하고 계세요. 한국의 입법부가 규정하는 규정을 삼권분립 체제에서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동성 커플의 피보험자 부양 의무를 인정해 주는 거는 정말 법치를 오히려 사법부가 파괴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기독교계나 많은 보수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요. 사법부가 어떻게 또 이런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현재가 또 어떻게 결정할지를 좀 똑똑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정말 가정의 가치는 정말 소중하고 우리 공화당은 사실 창당 초부터 정말 오히려 인권에 반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왔는데요. 저희가 끝까지 이런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는 일에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6일 날 이제 저희가 드디어 45주기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행동을 하는데요. 제가 늘 항상 맨날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의 정말 프론티어 같으신 우리 어르신 동지님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2030, 4050 세대가 좀 적극적으로 26일 날 꼭 함께 참여해서 이 추모 집회를 함께 기렸으면 좋겠고요. 26일 오후 1시 이승만 대통령 묘역 앞에서 꼭 만나 뵙기를 또 고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성근 최고위원입니다. 먼저 10월 19일 토요일 전국 우리공화당 홍보의 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많은 당보 그리고 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입당자들도 많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입당하신 우리 신임 당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촛불이 드디어 또 제2의 촛불 행사를 기획하고 터뜨리려고 준비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민주당도 또 거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광장선동을 앞두고 롱패딩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능한 국민의힘이 대변인을 통해서 고작 한다는 말이 국민의힘은 국민 모두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월동 준비에 집중하겠다. 겨울만 되면 귀가 따갑도록 듣는 소리를 또 국민의힘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을 가지고 촛불들을 들고 광장으로 나간다고 하니 국민의힘 대변인은 겨울만 다가오는 노상하는 말로 대신합니다. 참으로 민주당은 개탄스럽고 국민의힘은 아주 얄밉도록 밉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다수당의 무기를 이용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민주당은 국민 정서를 끊임없이 흔들며 선동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좌파들의 여론 선동이 먹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화당에서 바라보는 국민의힘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잘난 국민 월동 준비 걱정하지 말고 정신 좀 차리길 바랍니다. 네,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45주기 현충원 추도 및 서울역 집회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충탑에서의 의정 관계상 저희는 오후 1시에 이승만 대통령 묘역 앞에서 분향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 현충탑에 참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우리 가지고 오신 버스 등을 이용해서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간단한 추도식과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서울역 태극기 집회를 하고요. 이번에는 행진 코스가 약간 짧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이부 집회를 간략하게 하고 해산하는 거로 이렇게 집회가 진행이 되니까 각 시도당에서 특별한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에 맞추어 많은 인원이 참여하셔서 우리 공화당의 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께도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매주 마지막 그 연석회의 때 하는 정당 후원 방송을 또 5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11.6 집회와 지난 토요일 우리 많은 우리 봉사자들이 당보도 하시고 뭐 입당도 하시고 뭐 봉사도 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또 중앙당에서의 지원책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또 그런 후원 방송을 하니까 오늘 후원 방송에는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진입니다. 앞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시도당에서 10월 19일 날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에 참석해 주신 전국에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또 대표님께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당에서 이 나라봉 같은 경우에는 18, 19 이렇게 20일 3일간 했는데 무려 전단지와 당보를 13,000장을 배포를 했습니다. 약 한 20여 명이 또 함께 25명이 함께 고생을 해주셨고요. 또 1팀인 청량리에서 고생하신 또 우리 김주일 수석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그날 우리 김영기 자문위원장님도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또 청량리 1팀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신도임에서는 이 홍명숙 위원장님과 또 우리 공일미 총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단지를 약 한 3,000장 정도 배포를 해주셨고 또 책임당원 일반 당원 해서 이렇게 애를 써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당에서 약 54명 정도가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다음에는 200명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럴 때 으쌰으쌰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념으로 모였는데 서로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감지를 좀 했어요. 누구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안 간다. 이거 아주 나쁜 병폐고 우리 공화당을 늪으로 빠지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념 정당에서 왜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을 드러내가지고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세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우리 서울시당 동지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의 문제 우리 최철구 의원께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범죄는 이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재명이가 계속 재판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연시키고 있고 또 재판 지연은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11월 15일 선거법 위반과 또 11월 25일 유증교사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 우리 공화당도 또 투쟁 정당이기 때문에 또 양심적 보수 세력들은 이재명의 이 재판 선고인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독대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보수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각과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만약 오늘 두 사람의 첫 독대 만남이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저는 실질적인 분당 사태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심적 보수 세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은 현재 대통령과 격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의 리더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론조사 보셨지만은 국민의힘당이 31%, 정말 이 범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기문란을 하고 있는 이재명의 일극체제의 민주당은 무려 42%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수들이 지금 유튜브들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이가 갈라져 있고 또 윤석열파, 한동훈파 이렇게 보수들이 질이 멸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이가 국민의 눈높이 하지 말고 이런 많은 보수들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서울시 교육감 투표에 참여해 주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울시당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 진보 교육감의 4연패를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패배의 이유는 보수의 분열 그리고 우리 공화당만큼의 어떤 절박감, 한동훈 체제의 어떤 투표 동원력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 말고는 이런 것에 이 절박함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번 이 진보 교육 서울시 이 교육감 선거를 보면서 양심적 보수 세력이 대통합하는 것이 저는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어렵다고 굉장히 걱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의 사명이 크다. 사실 8년 전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 예상하고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해온 그러한 정치가와 정당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 당원 동지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노벨 문학상을 탄 것으로 인해 가지고 또 보수파 국민들이 많이 부글부글 끓는데 재미난 표현이 많아요. 어떤 분은 요강이 한강이 아니라 요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 또 한강이 한강의 기적을 완전히 매몰시켰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또 하나의 끝이요 바닥이라고 봅니다. 전범하고 통큰 지도자라고 평화쇼를 해가지고 노벨상 평화상을 로비로 탄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의 손녀가 노벨 문학상을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굉장히 소망적인 또 징조 중에 하나는 노벨 경제학상을 3인이 탔거든요. 그래서 MIT 교수인 사이먼 존슨 교수하고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교수하고 또 아체 모울리오 교수 세 분이 공동으로 탔는데 세 분의 그 노벨 경제상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똑같은 한반도에서 왜 대한민국은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북한은 왜 저렇게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느냐? 결국 그것은 체제 문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뤘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다고 바로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경제학적으로 풀어서 경제학상을 탄 것은 바로 하나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사실 체제,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와 함께 두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법치주의입니다. 바로 법치주의가 살아있으니까 모든 것이 질서 정하는 가운데 발전을 하죠. 만약에 법치주의가 없다고 한다면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자유민주 체제와 법치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결국 경제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국민이 게을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면 발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직하고 열심히고 총명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경제 기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조선시대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게을렀나요? 저희 집안도 북한하고 관련된 월남자도 있고 많은데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고 더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 체제도 중요하고 법치주의도 중요하고 국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가 탁월하고 애국애적으로 하니까 어리석은 국민도 깨우쳐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북한 동포들이 똑똑하고 이번에도 언더 17 여자 축구 북한 아이들이 잘해요.
또 언더20도 우승을 했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은 결국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체제와 아무리 어리석은 국민다 할지라도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 경제붐을 일으키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체제라도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도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오면 촛불처럼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 좀 알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탁월한 지도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뤘는데 이 탁월한 지도자의 세 가지 요소는 첫째로 늘 말씀하는 것처럼 청년결백입니다. 지도자가 청년결백하지 않고 모범을 보이지 않고 절대 기적이 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철저하게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천재성입니다. 천재성.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정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공화당의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8년의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각 향수를 느끼게 되고 또 그분들의 진정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에 바로 정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유통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갈망할 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양심적 자유, 우파,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결국 통합의 중심은 뭡니까? 지도자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세력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당원 동지들이 이번에 홍보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결국 국민들이 깨달을 때가 온다. 지도자를 갈망할 때가 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해서 준비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협력하고 연합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공화당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당 내부에서 일어난 우려스러운 일이 있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 내부에서의 갈등과 오해로 빚어지는 다툼이 얼마나 큰 잘못이며 얼마나 큰 실수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 공화당 당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발전과 존경하는 대표님을 의한 그런 의견 충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원인은 당사자들끼리 그 질투와 음해와 오해 관계로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인들끼리 합세하여 그 편을 가르는 어떤 이런 편을 갈아서 확산되는데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무리를 일으킨 당사자들끼리 결자 해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당대표님까지 사소한 싸움에 부담을 드리고 신경을 쓰시게 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시죠? 너무 힘드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안으로서 그 힘든 당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밤잠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고심을 하시고 계십니다. 의료에 들이지는 못할 망정 더 큰 짐을 드리고 신경을 써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을 자아냈던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현재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저격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당시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과 중앙정부부장이었던 김재규 등 두 권력자들이 견원지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빚어졌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차지철 정부부장한테 당근을 줘가면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그 김재규로서는 그 각하와 자기가 굉장히 친밀한데 자기가 좀 이렇게 따돌림 받은 듯한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채찍이 자기 본인한테 다가온다는 그런 생각에 오해와 질투와 그 본인으로서는 배신감이라고 했죠. 배신감에 저질렀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간의 그 싸움이 국가의 운명과 의태롭게 운명을 의태롭게까지 하는 큰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회 때마다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당원들끼리는 절대 싸우지 말라고 정말 수많은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게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첫 집회에 참여하셨던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배려하고 베풀고 양보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고 당의 발전과 존경하는 대표님을 위해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민현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그 잠재성장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역량, 그러니까 노동, 자본, 기술을 물가 상승 없이 최대한 발휘했을 때 이제 이룩할 수 있는 건데, 대략 2.0%. 그런데 우리보다 13배나 경제력이 규모가 큰 미국이 오히려 2.1%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잠재력들이 민주화 이후로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내리막만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진짜 미래가 없다. 2030년도에는 대략 1%, 2070년도 되면 마이너스로 가는 걸 대략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면 아시겠죠. 그냥 경제 규모가 이제 수축 경제로 가는 건데,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렇게 간다는 건데, 어쨌든 혁신이, 이 정부에서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조시철 최고님께서 이제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덧붙여서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이 이제 그 발음도 희한하더라고요. 데런 모글루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터키계 미국인이에요. 터키에서 나는, 요즘 튀르키예 그러죠. 튀르키예게. 제가 맞췄어요. 그분이 되는 줄. 그 사이트에 가서 5분 전에 제가 그분 이름을 적으니까 5분 후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췄는데,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사이먼 존슨, 그 전에 이제 아마 월드뱅크일 거예요. 월드뱅크 수석 경제학자 하신 분하고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자이면서도 경제학자, 그분이 하셨는데, 이제 그 저작 세 권이 있어요. 세 권에서 3명이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울루는 세 권에 다 공제에 들어갔고요. 두 분이 이제 한 권씩 들어갔는데, 로빈슨 교수가 2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리고 좁은 회랑, 네로 코리더라고 이제 좁은 회랑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저작에서 사이먼 존슨 교수가 권력과 진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조시철 목사님이 했던 부분은 앞책 2권에서 찾는 겁니다. 뭐냐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왜 남북한의 차이가 나는가라는 부분인데, 이제 두리뭉실하면 자유민주주의인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그죠?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없으면, 내 것이라는 게 없으면 일을 안 하게 된다. 그죠? 협동농장에서 같이 나누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죠? 그것들이 북한의 경제를 몰락으로 이끌고, 사회주의 경제를 몰락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경쟁, 개인 간의 경쟁이든 집단 간의 경쟁이든 어떤 경쟁 체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죠. 이렇게 보는데,
그 마지막 저작은 이제 사이먼 존슨하고 같이 했는데 사이먼 존슨 부인이 한국계입니다. 사이먼 존슨 부인이 한국계인데 그 사이먼 존슨하고 했는 게 권력과 진보인데 거기에서도 정치 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발전을 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사회에 기여하려면 권력, 정치 체제가 굉장히 좋아져야 된다. 정치 체제가 나쁘면 어떤 형태로 가냐? 지금 중국이 우리가 IT 기술, 안면 기술들을 감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잘못되면 이것들이 국민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발전이 인공지능이 고마운 측면이 많이 있겠죠. 생산성 높이고 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랬을 때 정치 체제가 이제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라든지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들이 한국 정치를 비판하는 것들이 이 정치 체제가 결국 국가를 실패로 내몰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또 다음이 예를 들어 우리가 집권을 못하면 한국은 실패의 길로 그 경로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의 그런 항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치가 결국은 경제가 보통 정치를 결정한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한 것은 정치가 경제를 결정한다는 역의 그런 논리들을 증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계시니까 경제도 앞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저를 비롯해 저도 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